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펌핑을 해주고 있는 주말,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어느덧 극단적 공포에서 훨씬 더 벗어나가지고 탐욕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극단적 탐욕 단계로 들어가진 않은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정보들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척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 표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매거진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았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특히 올해 대선 캠페인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기부를 받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말하기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경험은 정말 놀라웠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고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다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중국 견제를 잊지 않고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을 독점하게 둬서는 안 된다. 우리 미국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NFT로 돈을 또 굉장히 많이 벌기도 했었죠. 부통령 같은 경우도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인 만큼 나중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를 향한 이 열정 반드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반전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젤렌스키랑 최근에 통화를 했었다라고 하죠. 해당 통화에서 트럼프는 이야기하기를 당선되자마자 바로 전쟁부터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양측으로부터 합의점을 이끌어내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해치고 있는 전쟁을 가장 먼저 끝내겠다. 바이든과 유럽은 전쟁을 더 해라, 도와주겠다라고 무기를 보내주는데 트럼프는 끝내겠다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쟁을 끝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는 재무부 장관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팔아버릴 수 있다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었는데요. 영국은 지금 비트코인 걱정할 때가 아니죠. 이거 보십시오. 지금 영국 상황인데요. 며칠 전 영상입니다. 불법 이민자 및 이민자들이 함께 몰려나와가지고 영국 곳곳에 불을 지르거나 경찰을 뚝까 패는 그런 영상들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갔었는데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비트코인 걱정하지 말고 지네들 안위나 먼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경찰들도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래서 무슬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기분 좋은 업데이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블랙락만 해도 거래량이 엄청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무려 3억 8,360만 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었습니다. 블랙락에서 1억 1,620만 달러, 피델리티에서 1억 4,100만 달러가 각각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듯 하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드비어 그룹의 CEO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요 증가로 연말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다. 미국 달러와 같이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믿는 이유 중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와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도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이기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자, 드비어 그룹의 CEO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하는데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는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시즌 종료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반대도 당연히 사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어디까지 간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이랄까요? 이런 것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슷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테노 리서치 분석가는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더리움이 6,500달러까지 상승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달러의 유동성 증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ETF,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를 통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공, 거래소 잔고의 지속적 감소. 근데 최근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잔고 같은 경우는 거래소 내에서 계속해서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력한 계절적 추세. 이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것, 비트코인 반감기. 다음으로는 주요 은행들의 온체인 실물 자산 토큰화 실험, 암호화폐 쪽으로 힘이 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번 주 주말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 나왔었는데 일단 분위기가 완벽하게 역전이 됐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차트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 주요 2평 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일, 50일, 100일 2평 위까지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 가격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강력한 저항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고에 도전하기 전에 대략 68,000달러 정도의 추세 저항이 있다.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텐데 과연 이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에드엔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뚫는 척 하겠지만은 결국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63,000달러대까지 조정, 그 다음에 전고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8만 달러 근처에서 조정 한번 받은 뒤에 10만 달러까지 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사라고 했어 안 했어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비트코인 8만 달러대까지는 큰 조정이 없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8만 달러 근방에서야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서 둘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는 차트 작도는 성의 없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은 잘 맞추는 위즈 같은 경우는 에드엔엘과 좀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72,000 혹은 73,0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66,000대까지 다시 조정, 그 다음에 8만 달러를 때리러 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다임 분석가 파이사이클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파이사이클 차트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뜨죠. 파이사이클의 저점, 파이사이클의 고점 뜨는데 파이사이클의 저점은 떴었고 아직 고점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쏠 텐데 어디가 고점이 될 수 있느냐? 위에 있는 하얀 선이자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한참 위로 더 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고점을 찍게 될 것이다. 파이사이클 차트상에서도 가지야를 외칠 수가 있다라고 밝혔었고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닥터 프라핏 분석가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추가 하락이 있겠지만은 알트코인들 조만간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토탈3,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시총 차트인데요. 조만간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의 예상이 맞다라면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한편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7월 4일 기준으로다가 솔라나 150달러 했을 때 엄청나게 솔라나를 많이 샀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솔라나가 당연히 200달러대를 뚫고 전고까지 돌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부터죠. 드디어 이더리움 화물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더리움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몇 개 나왔는데 긍정적인 것은 일단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지난 2분기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가라앉으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거래가 굉장히 부진했었고 이더리움 이코시스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자, 그러자 소각 메커니즘이 느려지면서 지난 2분기부터 이더리움의 전체 물량이 슬금슬금 늘어나면서 12만 개가 추가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각이 공급을 뛰어넘으면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거듭나나 싶었는데 다시 상황이 역전이 됐다. 이를 보고 벤자민 코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소각이 느려져가지고 매달 이더리움 전체 물량이 6만 개씩 증가하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전체 물량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머지 업그레이드가 적용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 또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주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며 원체인상에서 알트코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가 되게 된다면 다시금 소각되는 이더리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불장 가즈아 라고 오늘도 외쳐보면서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